네. 이제 인더스트리얼의 그 페스트리 세 번째 파트인 네. 파이낸셜 부분이고요. 네. 저는 이제 10K, 그러니까 또 역시 지난주 FN과 동일하게 2020년 3분기 그 감사 보고서를 100페이지가량 되는데 그랬고 이제 주요한 정보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보시기 전에 회사 연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창립 연도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9.42 빌리언이라고 해서 뭐 1불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하게 한 10조 정도 되는 회사, 9조 뭐 4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네.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뿌꾸님이 많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엣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이제 정식 명칭이 있는 것 같고 얘네들이 좀 재밌는 게 아까 POP가 막 많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뭐 오피스가 있고 사람을 고용한 형태는 미국, 영국, 일본 정도밖에 아직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뭐 상장일은 2019년 5월 17일에 상장을 했고 상장 당시의 가격은 16불 정도 되고요. 이제 회사 종류는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앤 테크 서비스라고 이제 인더스트리를 그렇게 명칭을 했고요. 분류했고 2020년도 3분기 매출은 이제 267밀리언 이게 이제 12개월 그러니까 3분기를 기준으로 예, 그 과거 12개월의 매출을 총 합친 게 267밀리언 PSR 기준으로 35배입니다. 매우 높죠. 예, 그러니까 이런 패스트 텍 컴퍼니의 PSR 20이 항상 뭔가 벤치마크처럼 되어 있지만 뒤에 보시면 조금 뭐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아까 끊임없이 언급된 경쟁사 같은 경우 PSR이 50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PSR이 엄청 높을 텐데 그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 회사들의 PSR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50배가 약간 인정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35배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무 정보는 현재 주가는 뭐 16불 상장해서 지금 2년 만에 이제 거의 83불까지 올라왔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자체만 보면은 2020년 3분기에 많이 좀 빠져요. 성장하던 이 회사가. 근데 이 빠지는데 큰 이제 작용했던 회사가 틱톡이에요. 틱톡이 해당 회사의 매출의 10% 이상, 1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이기긴 이겼지만 그 선거 직전에 트럼프가 이제 그 틱톡의 그 행정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직격탄을 맞았죠. 네. 그리고 이게 사용하는 것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틱톡이 순간 제로가 딱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좀 많이 줄었는데 그걸 감안해서도 그러니까 그 틱톡이 빠진 부분에서도 나머지는 좀 성장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테크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요. 여기도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고 다 현금을 들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상장을 2019년에 했고 주식 발행을 2020년에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그 두 해에 걸쳐서 번 돈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 M&A도 하고 있는데 대신 부채가 없는 회사고요. 네. 나머지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 자체도 굉장히 높은 회사라서 그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 정도다. 매출은 막 꾸준히 성장, 그러니까 심지어 2020년 2분기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을 때 지금도 정점을 찍어가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했을 때도 매출이 성장했고 3분기에는 틱톡의 영향 때문에 좀 빠졌지만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하루치밖에 안 불갔네요, 제가. 주가가 한번 이게 주가가 한번 확 빠졌었는데, 네. 120불까지 갔다가 한 번에 하루에 막 40%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틱톡의 영향이었거든요. 행정명령 떨어지고 40% 탁 떨어졌고, 제가 그 언저리에서 좀 찼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네, 또 맞아요. 미국에 있는 틱톡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시장이 과하게 과하게 반응했다고 반응했죠. 생각이 드는 거죠. 두려웠던 거죠. 이 안에 고객들이 틱톡 말고 또 중국 관련된 회사가 무엇이 있느냐 등등 해서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소송도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폭락하지 않았는가. 자산 현황은 631 밀리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한 6,300억 정도 되겠죠. 맞네. 총자산. 네, 총자산 6,300억인데 작년 대비 한 2배 늘어요. 작년에는 3,200억 정도 됐는데 이게 신주 발행해서 현금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현금 자산이 굉장히 보시면은 대부분 이 총 자산의 반이 현금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향후 어떤 M&A나 투자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보실 건 없습니다. 그냥 거의 자산의 반이 현금으로 좀 들고 있다.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네, 그 현금을 가지고 뭔가에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정말 지금 현재는 금융자산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헤드쿼터를 새로 뭐 확장을 하거나 그런데 서버 증설을 서버 하든지. 증설을 하거나 할 때 좀 가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현금이 다 소진되고 뭔가 또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를 감안하면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부채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보신 것처럼 토탈 라이애빌리티가 지금 96밀리언이에요. 631 중에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이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부채 부분을 자세히 보긴 했는데 그렇게 언급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거는 향후에도 주식 발행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부채를 끌어다 쓰진 않을 거고 왜냐면 자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부채는 없이 그냥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향후에 빠지면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를 해도 이 회사가 망하진 않을 거거든요. 매출이 유효하다고 하면 오히려 증자할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증자 소식이 나와서 출렁이. 근데 증자 소식이 나오고 하면 주가를 잘 보세요. 증자 소식이 나왔는데도 올랐다. 그럼 오히려 이 회사는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이 돈으로 뭔가 또 좋은 거 수익성 높은 거에 투자를 해서 매출에 기여를 하겠구나라고 그런 이제 되게 탄탄한 뭐 회사구나. 탄탄한 회사라거나 인식이 되는 회사가 될 수 있고 여기 매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약 49밀리언에서 70밀리언, 그러니까 50%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펑크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간에 그 고객 수가 확 는 게 아니라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 수가 확 늘어서 매출이 올랐던 걸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하면 원가가 낮다는 얘기인데 원가가 매우 낮습니다. 한 60% 되니까 번 돈의 한 반은 이제 원가고 나머지 반은 내 거 이런 느낌이고 뒤에서 언급을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R&D, 세일즈, 마케팅, 제너럴 얻으면 이게 다 뭐 그냥 샐러리예요. 그러니까 이 좀 똑똑한 사람들 직원들 이렇게 오면은 급여로 많이 주고 스타 컴pen세이션을 많이 주는데 예를 들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는 당연히 코딩이나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이 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줄 거고 이 회사가 세일즈 앤 마케팅이 보니까 감사보고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서 그동안은 매출이 늘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케팅 전문 인력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마케팅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광고가 어려운 회사예요. 대부분 고객들이 전문 기업들이기 때문에 B2B죠. 예, 광고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설명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개별 회사를 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큰 현안이 마케팅 직원 교육이에요.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엣지 클라우딩은 매우 새로운 아이디어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 입장에서 뭔데 엣지 클라우드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R&D, 세일즈, 젠 이거 다 연봉 거의 직원들 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런가요? 미국은 네. 우리나라보다는 네, 그 회사가 고용 유연성이 어려우면 높으니까. 회사가 고도 성장이 어느 멈췄다가 잘라버리면 배당주로 바로 전환 가능하죠. 네. 주요 내용 정리는 이렇습니다. 주식 추가 발행에 따라서 자산 규모가 증가했고 대부분 현금으로 부여하고 있고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매출의 원가 뺀 나머지가 매출 대비 몇 프로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을 벌면 60원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고요. 55개 국가에서 아까 이제 토크님이 말씀하셨던 POP, 72개의 POP를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데이터는 사용한 만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70%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해외인데 전체 매출의 10%는 또 싱가포르래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감사보고서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회사는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클라우드랑 그 어떤 사용자랑 그 사이에 뭔가 그 엣지 클라우딩이라고 해서 그 POP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어떤 통신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미국 회사가 하는 건 괜찮은데 중국에서 미국 회사가 한다 그러면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틱톡 사태처럼 미국 애들이 갑자기 야 너는 하지 마 이러면 패스트리 같은 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패스트리가 중국에 진출해서 막 잘하다가 야 빠져 이러면 패스트리는 확 나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국가 진출이 매우 힘든데 싱가포르는 조금 그런 거 유연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 미국 나머지의 싱가포르 그리고 나머지 20%는 해외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싱가포르이 화교가 많은 국가이다 보니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서양에 있던 금융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홍콩을 발판으로 삼았듯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이 그럴 수도 페스트리가 있죠. 삼은 게 아닌가 뭐 느낌이 드네요. 네. 우호적인 환경도 존재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인도로 진출하고자 뭐 이런 여러 네. 가지 이슈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해당 회사는 뭐 이큐멘트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산의 대부분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냥 테크 회사다 거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M&A가 하나 있었는데 네. 시그널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것도 한 7천억 들입니다. 거의 회사 전체 돈을 다 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회사가 이 금액을 들여서 해당 회사를 인수했고, 이 회사는 API 세큐리티라고 해서 그냥 보안에 특화된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보안이 매우 중요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M&A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세큐리티 시장으로도 지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펑클쌤님이 얘기했듯이 주요 10개 고객에서 전체 매출의 40%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고객이 틱톡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 매출은 되게 시크리컬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사용량이 1년,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의 4분기에 좀 사용량이 많이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부기관이나 헬스케어 기관이나 이런 게 연말에 뭔가 정리하고 뭐 결산하고 이러면서 막 데이터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뭔가 뭐 매출이 그때 확 몰리는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프로그래머 엣지 플랫폼이라는 걸로 먼저 고객들 꼬셔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막 집어넣는 겁니다. 새로운 제품들을. 뭐 세큐리티도 넣고 모두 넣고 모두 넣어서 네. 그 한 고객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에피안이랑 에피안하고 비슷하게 윅스 뭐 이런 애들 다 지금 플랫폼화해서 기존 고객들에게 매출을 늘리는 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현재 고객 수는 313개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3분기 기준으로 274개로 한 14% 정도 성장한. 그러니까 고객 수는 크게 성장하지 않는 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그동안 마케팅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입소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고객 수가 급격히 증가를 못했던 거고, 지금부터는 마케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소문에 의존해서 이렇게 고객 수를 늘린 건데 실제로 정말 전문적인 마케팅 인력이 마케팅을 하면 그렇죠.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표현된 것처럼 R&D, 세일즈, 마케팅 저는 이게 주요한 이제 그 원가 나머지 기타 비용들인데 대부분 다 직원 연봉이에요. 그 스탁 옵션도 좀 주고 잘 팔아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틱톡이 매출 11%를 차지했었는데 고객 이탈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래서 주가가 박살이 났다가 다시 리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의 승리가 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틱톡 그대로 해 이러면 이제 주가 떡상합니다. 제가 봤을 땐 떡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과거에 사이버 어택에 이력이 있고, 네. 그래서 세큐리티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그 무슨 회사를 인수한 게 그런 이유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이버 공격을 한번 받았다는 당했었어요. 네, 당했었어요. 네, 한번 털렸었어요. 털렸었는데 아마 상장 전인지 모르겠어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뭐 최근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털려가지고 하여튼 요 엣지 클라우딩이라는 게 세큐리티가 매우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네. 그런 회사들 인수한 것 같고요. 네. 아까 POP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얘네가 직접 데이터 센터, 결국은 클라우딩이라는 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네가 데이터 센터를 깔 여력은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아마존 AWS, 구글, 소프트웨어, IBM 뭐 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을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류 창고로 아까 말씀드리니까 네. 뭐 우리가 뭐 쿠팡에 이제 해주지만 그 네. 쿠팡에 이렇게 물건 맡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꼭 물류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그 물류 창고를 이렇게 누가 주는 거고 이 회사는 그 물류 창고 일부를 사용하면서 자기만의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아마존에서 하지 마 이러면 이제 죽는 거고. 한편으로는 아마존이랑 구글 같이 큰 애들이 그 중간에서 페스틀리가 이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페스틀리를 인수해가지고 맞아요. 통합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쭉 이렇게 이어가지고. 수직 계열화.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좀 정리하면서 내용을 넣어놨는데 이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회사면은 그러니까 아마존인데 이 회사가 탐이 나면은 이 회사 인수 안 하고 직원들 빼올 것 같아요. 그건 뭐 제 그냥 내 피셜. 네. 하나 마지막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리걸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틱톡 던지에 대한 미공개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소송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니지먼트 자체는 그러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는 큰 뭐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뭐 소송은 뭐 해봐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이 회사 주가 박살이 나니까 왜 언급을 안 했느냐가 지금 주요 소송의 안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여기 보면 2020년 10월 26일 날 이제 소송을 한 걸로 봐서는 최근에 이슈인 거예요. 최근에. 근데 이제 주가가 그날 계속 뭐 40% 빠졌는데 네. 지금 리커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현재 그 의견은 홀드입니다. 홀드. 팔아라가 아니라 그냥 들고 있어봐라 이런 느낌이고. 안 샀으면 사지 말라는 뜻이네요. 지금 주가가 80대니까 네. 에버리지 76.5라고 하면은 다소 부담스러울 높다? 수도 있네요. 근데 이게 그 애널리스트 레이팅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틱톡 뉴스 전에는 120불까지 갔어요. 저도 120불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레이팅에 어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틱톡이 결국 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투자했거든요. 네. 그 이슈 하나만 바라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름의 결론 틱톡 이슈 전까지는 주가가 한 130불까지는 갔었다. 그리고 주요 경쟁사인 클라우드플레이어의 지금 PSR이 50배다. 네. 그래서 저희는 32배니까 네. 향후 어떤 뭐 성장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 바이든이 승리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우호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가장 걱정되는 건 세큐리티 이슈예요. 한번 공격 당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그래서 고객 정보 다 털렸다. 그럼 소송이 엄청날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패스트리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플레이어 등 이 업계의 모든 그 업계 그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했는데 만약에 봉쇄를 다시 한다면 이 회사는 또 떡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또 코로나가 걱정되는 건, 심각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건 주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 중인 회사. 루이신 커피가 생각나는 거죠. 루이신 커피만큼은 아닌데 거긴 아예 사기를 친 거고 네. 이건 정보를 공개를 안 한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주식을 투자했었습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네. 아니.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다 읽기 귀찮으시면 저희 채널을 보시면 제가 열심히 읽고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는 또 족괄 땡큐.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